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인문학TV입니다. 오늘 스포츠 산업 4.0 시간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로 페이스북을 가져왔습니다. 네, 페이스북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스포츠 산업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까,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CEO 뭐 다 알고 있죠.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또 상징이고,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걸 많이 입고 나오시고 그런 걸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 애플의 잡스가 터틀넥이라고 하죠. 그 옷에다가 청바지 많이 입고 나오듯이 이 저커버그도 이렇게 후드티, 특히 이제 검은색 후드티랑 청바지를 많이 입고 이 퍼블릭에서 연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미국의 그 여론조사 업체인 그 모닝 컨설트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의 CEO인 팀 쿡이 한 39%, 그다음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38%. 이러한 인지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제치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CEO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 대략 한 48%.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대중들한테 IT 기업의 CEO에 대한 인지도를 이렇게 조사했을 때 사람들이 IT 기업을 대표하는 CEO 하면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보다도 바로 마크 저커버그를 뽑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CEO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은 어떻게 런칭됐을까요? 19살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인맥 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이트를 열면서 이게 시작됩니다. 2003년 하버드 대학교의 사이트를 해킹해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좀 다운로드 하고요. 그 학생들의 이제 사진을 이제 막 업로드해서 남학생들한테 누가 제일 매력적인지 1, 2, 3등을 가리는 그러한 장난기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가 이제 페이스 매쉬라고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사실 이건 좀 약간 불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 하버드에서 이러한 페이스 매치에 들어갔던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진짜 우리 캠퍼스의 미모 랭킹 1위 누구야? 누구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페이스 매치는 그 재학생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게 오픈 4시간 만에 450명의 그 방문자들이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2만 번이 넘는 그런 사진 노출 수를 기록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기 있는 여학생들, 그 다음에 그 여학생들에 대해서 투표하는 그러한 또는 선정하는 그런 남학생들이 그렇게 많게 되면서 순식간에 하버드대 교내의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이런 페이스북의 전신이 런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주요 수익은 역시 광고에서 있습니다. 2007년부터 광고를 이제 도입했던 페이스북은 이 광고 이후로 엄청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약 90%가 광고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가를 좀 보면, 첫 번째로 소비자의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 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보를 볼 수 없고, 철저히 개인화 영역을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여러분 다 쓰고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 많이 우리가 이제 SNS 쓰시는데, 꾸미기 기능을 좀 생략해서 처음 가입했을 때 친구 또는 페이지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피드가 여전히 좀 이렇게 허전한 감도 있지만, 이 페이스북은 엮어주기, 이런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또 이제 제공해주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엮어줄 수 있는, 혹시나 알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정보를 적절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사용자가 관심을 끄는 분야, 레저 분야, 이런 스포츠 분야, 또는 친구들을 추가하면 이와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소통의 힘입니다. 페이스북은 본인의 글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내 범위 설정을 가능하게 했고,
검색 시 사용자와 연관된 정보를 좀 더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 수도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보 서비스도 있죠. 그래가지고 알 수도 있는 사람을 타고 들어가서 진짜 안다 그러면 친구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수익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게 페이스북의 강점입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원부터 100만 원 이상의 광고 금액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고, 광고 설정 페이지의 기능에서도 이러한 어떤 기능이 소비자 또는 페이스북 유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공의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건 어떻게 우리 스포츠 산업한테 임팩트를 주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첫 번째, 클럽 여가 문화의 성장과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면에 페이스북은 주목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시작이 실명 사용,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확실한 소속 안에서만 제한적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그 실명의 사용과 정체성의 일치성이 페이스북의 진정성을 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 허브를 잘 이용했다. 허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걸 잘 이용한 게 바로 페이스북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틀리죠. 굉장히 넓고 그리고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의 정보나 상태를 알고 싶을 때 이 페이스북만큼 강력한 매체가 없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지인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 글로벌 시대의 소통,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소비자들은 아주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고연령층으로까지의 페이스북이 연령층을 확대했다는 데 성공의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평균 연령이 38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SNS 매체 중에서 굉장히 고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수의 페이스북 사용률이 높은 나라의 65세 이상의 회원수도 빠르게 증가돼서 이미 70 넘으신 분들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고 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서는 그 이력의 변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기업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 한때 어떻습니까? 한번 직장 가면 굉장히 20년, 30년 근무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직업이 생겼다 소멸됐다 하는 나라이고, 한 회사에 평균적으로 직장인이 근무하는 기간이 4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자연스러워요. 또한 창업도 굉장히 쉽게,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데서 정보를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게 바로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은 이걸 또 공략하게 되죠. 다섯 번째의 페이스북의 강점은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라고 볼 수 있죠.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완전히 다 입력하지 않아도 아주 적절한 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회원 가입이 또 가능하고요.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선택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의 유저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네, 여섯 번째는 그 오픈 플랫폼이 주는 달콤함을 줄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소셜 그래프, 페이스북 커넥트, 또 좋아요, 라이크 버튼, 이런 그 소셜 플러그인, 뉴스피드,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아주 심플해요. 좋아요 표시 한 가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저들한테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어떤 미래로 갈까요? 페이스북은 인공지능을 위해 음성인식 API 개발사인 웨이트 AI 같은 그런 회사도 이제 협업하고 있고,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페이스.com, 그다음 이제 VR 시장 진출을 위해서 주목받던 그 오큘러스, 이런 회사들과 협업 또는 인수 합병하면서 페이스북의 업무의 지평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SNS에서 좋아요 누르는 그런 소통의 시스템이 아니라 얼굴 인식, 가상 세계 또는 VR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는 결국 앞으로는 인공지능 또는 VR, 드론, 인공위성까지 나오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연 페이스북은 우리 한국의 스포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의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영향의 부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발생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스포츠 인문학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산업 4.0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